리플이 드디어 SEC 소송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항소 없이 끝나면 XRP는 미국에서도 비증권으로 확정됩니다. 이제 법적 리스크는 사실상 정리됐고 이걸 기준으로 시장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번 주 미국 상원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몇 년간 소송에 묶여있던 기업이 이제는 제도와 관련된 회의에 직접 앉게 되는 거죠.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반년 넘게 이어져온 행보가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기술적 분석과 앞서 말했던 이슈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영상보다는 소통방에 가장 먼저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상승 가능성 있어 보이는 종목들도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입장 가능한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올려두었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브리핑 시작해볼 텐데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7월 9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분류를 주제로 열리는 자리인데, 즉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자리예요. 지금 미국에선 이걸 기준 없이 기간 재량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SEC는 XRP를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CFTC는 비트코인을 상품이라고 말하고 재무부는 또 별도로 가상화폐로 본다. 기관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는 기업도 투자자도 움직이기 어렵죠.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실제 입법 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여기서 갈링하우스는 우린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 정부와 협력해왔다. XRP가 어떤 기준에서 운영됐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가져갈 겁니다. 실제로 리플은 2014년에 미국 정부 감사원으로부터 XRP는 가상화폐라는 분류를 받은 적도 있고 2015년에는 벌금을 내고 미국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와 준법 합의도 체결했었죠. 즉 규제 당국과 협력하며 투명하게 사업을 해왔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런 이력은 향후 법안 심의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큰 뉴스는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철회한다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리플과 SEC는 2020년 12월부터 6년 가까이 법정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이미 토레스 판사가 내린 판결에 따르면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프로그램 방식으로 판매한 것도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부분만 미등록 증권에 해당된다고 봤고요. 이 판결은 리플에게 유리한 내용이었지만 SEC가 항소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측이 항소를 철회하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에 도달한 걸로 보도되고 있어요. 만약 항소가 철회되면 그동안 부분적 승리로 분류됐던 토렌스 판사의 판결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XRP는 미국 내에서 증권이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판례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리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 다른 코인 관련 소송이나 정책 논의에서도 선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꽤 큽니다. 특히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XRP를 다뤘다가 법적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어서 손대지 못하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도 안에서 투자를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습니다. 거래소 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 일부 거래소들은 이제 XRP를 다시 상장할 명분을 확보하게 됐고 실제로 움직이는 곳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로티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난 6년의 시간을 60초 안에 압축해서 이야기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So why did the SEC drop its appeal against Ripple? I think the real question is why did they bring the case at all? The SEC has not only dropped its appeal against Ripple, they've now dropped every case against every crypto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Why? Because the SEC has now admitted what we've always been saying, that you can't bring enforcement actions for violating the law without first explaining what the law is, and we never had clear laws, rules, and regulations regarding crypto in this country. So we're going to clean up the mess, we're going to get out of the courtroom, we're going to get back to running business, and we're going to now press forward working with Congress to get smart crypto regulation in place that protects consumers, that protects the integrity of the market, that keeps bad actors out, and most importantly, allows the innovation to flourish. 보신 것처럼 이제 리플은 소송 싸움을 마무리하고 의회와 협력해서 제도 기반을 만드는 쪽으로 공식적인 방향을 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드로티가 말한 핵심은 명확한 법도 없이 단속부터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소송이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거고 이런 방향 전환은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크립토 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XRP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우선 규제 명확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도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고 결제 네트워크나 파트너십 확대에도 장애물이 사라졌죠. 리플이 소송 부담을 덜게 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사업들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엔 RLUSD를 기반으로 한 결제 서비스가 동남아 이온 가맹점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유럽 쪽에선 은행들과의 협업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XRP 가격 반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결제망 확장과 서비스 실행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커뮤니티에서 조금 황당한 루머도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XRP를 갖고 있었다는 주장인데 이 얘기는 원래 리플 CTO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예전에 법정에서 했었던 발언을 일부 커뮤니티가 잘못 받아들이면서 퍼진 겁니다. 그 발언은 원래 비트코인과 XRP의 보유 구조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말이 살짝 꼬이면서 오해를 받을 만한 표현이 돼버린 거죠. 가장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시점입니다. 사토시는 2011년에 활동을 멈췄고 XRP는 그 다음 해인 2012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애초에 둘이 연결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신념을 가진 일부 커뮤니티는 팩트보다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경향이 있고 이런 루머는 반복해서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루머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뭘 믿고 뭘 무시해야 할지 제대로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이 파란색 단기 하락 추세는 우선 돌파를 해줬고 리테스트도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하얀색 점선 구간으로 표시해둔 이 구간을 돌파하냐 못하냐의 문제인데 저는 돌파해줄 것으로 우선 보입니다. 근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제쳐두고 현재 나오는 패턴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입니다. 주로 상승형 패턴이죠. 그러면 주황색 구간이 저항 구간인데 여기를 뚫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후 이론적인 상승 목표값을 첫 파동의 크기만큼 잡아볼 수 있는데 대입을 해보면 이전에 저항을 받고 내렸던 자리인 2.6달러에서 2.65달러 정도까지 나옵니다. 만약 여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 꺾인다면 2.47달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하얀색 점선을 돌파해주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하얀색 점선은 제가 크게 지금 삼각수렴 형태로 진행 중이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대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하얀색 점선 돌파고요. 두 번째가 이전 고점 돌파입니다. 3.4달러가 현재 역사적 고점 구간이죠. 이렇게 두 군데를 다 돌파하고 나면 다시 한번 훨훨 날아가는 대상승을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기술적 분석은 확률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 100%라는 것은 없고 다만 확률이 높은 쪽으로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보면 XRP는 가장 큰 불확실성을 걷어냈고 이제는 제도 안에서 사업을 키우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 해프닝처럼 팩트와는 거리가 먼 정보들도 섞여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는 더 냉정하게 보고 판단 기준을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저로서도 최대한 팩트 확인을 하고 확실한 내용만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더욱 알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방을 만들어뒀고 여기에 많은 내용들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로 영상보다는 소통방에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100% 무료로 운영 중이고 입장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입장 가능한 링크를 올려뒀어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번호 달라 이런 거 아니고 100%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제 리플에게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이걸 계기로 어디까지 확장되느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 흐름과 사업 확대 속도를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